좋은 거 가르쳐준다 진짜.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중각이 드러나기 개뿔. 네가 그냥 드러난 거야. 무슨 아직 알 수 없어. 헉! 그 대신에 무슨 학종이 둘 다 헉! 헉!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네 인생이 좋지 않기 때문이야. 자, 2부로 왔습니다. 네, 2부로 왔는데 이건 뭐 이제는 진짜 그냥 다 아는 건데 제가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같은 학교에 여러 개 지원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건 뭐 그죠? 한 학교에 여러 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전형에 여러 개 학교를 지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고려대학교는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학업우수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격까지 내면 3장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고려대학교의 학업우수에 내가 경영학과하고 철학과를 같이 넣을 수는 없어요. 2개를 넣을 수 없어. 그래서 약간 꼼수 쓰는 학교들도 있어. 어떤 학교? 성대 같은 경우는 2전형이 다른 전형이니까 그래서 다시 넣게 하는데 사실 전형이 학종인데 둘 다 비슷해. 하나는 과별 모집이고 하나는 계열 모집인데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 혹은 그리고 공학계열 이렇게 2개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학교도 살짝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뭐 당연히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수능 전과 수능 후를 파악해서 그래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합격해서 무조건 가야 되니까 수능 전은 무조건 상향 지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수능 후는 약간 보험으로 넣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니까 이런 건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 고려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학교장 추천은 수능 전에 다 결판이 나. 네, 수능 전에 다 결판이 나. 수능 전에 결판이 나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니까 과를 좀 높여서 넣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 물론 조금 애들 상황에 따라 좀 틀리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려대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수능 후에 면접을 봐. 그러면 내가 수능을 봤어. 근데 얘가 최상인데 항상 모의고사는 막 서울대 가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서울대 못 가게 나왔는데 고대 최저는 맞췄어. 그러면 고대 최저를 맞췄는데 낮은 과를 넣어놨으면 그럼 내가 그래서 고대라도 올해는 붙자라고 생각하고 고대 가서 1단계 통과되고 그래서 면접으로 붙으면 그러면 고대는 확보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보험식으로 넣어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추천을 받으면 유리하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추천을 받았는데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다. 100%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적어놨듯이 추천은 일반 학종보다 경쟁률은 낮아요. 경쟁률은 낮아. 그러니까 실제로 합격하기에는 매우 좋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 대부분의 대학들을 보면 추천을 할 때 내신이 좋은 애들을 추천하지 내신이 나쁜 애들을 그래 얘는 보니까 수시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추천해주자라는 학교, 고등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어요. 전국에 내신 좋은 애들은 다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받는다? 이건 더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추천받지 말고 그냥 학종으로 가요. 비교과가 잘 돼 있다면.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확실성이 높은 건 그 내신이 되지 않으면 못 붙어요. 그에 못 붙어. 그러니까 딱 봐서 이거는 내 내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중대까지 서울대, 연대, 고대 쫙 내려가지고 중대까지 1.8 이하면 넣지 마 올해.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받지 마. 안 받아도 돼. 내가 보기에 그거 받아서 붙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고 그 다음에 한 2.4 정도 미치다. 그런 애가 추천을 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뭐 숭실대까지 정도의 대학이고 그 대학 위의 대학들 2.4 미친데도 불구하고 그 위의 대학 추천으로 못 붙어. 단 이런 건 있어. 2.4 미친데 내가 보니까 2.4 등급 미친데 그런데 추천을 받았는데 그 밑에 대학을 좀 넣으려고 한다. 여기부터는 약간 카오스야. 왜냐면 추천을 어떤 학교는 학력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거 아무도 안 오는 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무주공산이 되는 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낮은 대학들, 숭실대보다 밑에 대학들은 추천을 받으면 내신과 상관없이 유리할 수도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내신이 안 되면 그냥 추천을 받는 게 절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교과, 학종, 논술의 황금 비율은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 교과 한 2개 넣고, 학종 한 2개 넣고, 논술 한 2개 넣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 없다.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뭐 보니까 무슨 입시 전문가도 나와가지고 뭐 이걸 비율을 잘 맞춰서 2개는 상향, 2개는 적정, 2개는 하향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교과는 몇 개, 뭐 학종은 몇 개 이렇게 넣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는데 밸런스를 맞추는 애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한번 생각해봐요. 내신이 유리하면 교과로 다 넣어.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내신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논술로 다 넣어. 이런 애가 훨씬 많아. 예를 들어서 6논술, 6학종, 6교과, 비교과가 좋으면 학종으로 넣어. 왜 내신을 저 높은 내신을 쳐다봐? 6학종, 6교과가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어머니가 저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6논술로 넣으라고 그랬더니 헉! 그러더니 학종 하나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헉! 그 내신은 무슨 학종이에요? 둘 다 헉! 헉!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걸 넣어야지. 내신 좋으면 그냥 교과로 넣고 그래요. 상향 2개, 적정 2개, 하향 2개도 없어. 이런 애들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수능이 잘 나와. 그러면 다 상향해야지. 왜 정시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하향했다가 납치되면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이 안 나와. 그럼 다 안정으로 넣어야지. 어떻게 해. 물론 안정을 너무 많이 넣는 건 좋지 않아요. 6개 다 붙을 필요는 없겠지만, 안정으로 넣어야지. 그러니까 이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황금 비율에 대한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제발 듣지 마라. 그런 얘기들 제가 학종은 그래도 하나라도, 교과는 하나라도,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 그 비율을 왜 맞추니? 그 구색을 맞추는 게 오히려 하나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TMI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CG 한번 했는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논술 전형 무슨 과를 넣어야 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논술 전형은 그냥 간단해요. 넣고 싶은데 넣어. 넣고 싶은데 넣어. 전공적 합성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런데 거기 너무 높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안 높아. 논술은 예를 들어서 과별 상황에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서울대가 아니라 경영학과를 넣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국문과를 넣는 학생하고, 누가 논술을 더 잘 쓰겠니? 내가 보기엔 국문과가 더 잘 쓸 것 같은데? 약간 느낌상, 그잖아. 그럼 논술 전형에서 굳이, 야, 경영학과 너무 높아가 아니라 경영학과 더 낮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단 이런 건 좀 있어요. 논술을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다. 라고 하면, 인원이 적은 과는 가급적이면 피하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 5명밖에 안 뽑는데 내가 논술 전형을 넣으려고 해. 근데 난 논술을 안 써봤어. 거기는 5명 정도는 논술 써본 애들, 좀 잘하는 애들 5명이 꽉 찰 가능성이 높아. 근데 한 100명을 뽑아. 그럼 100명에는 다 논술 잘 쓰는 애가 몇 명 안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외의 행운이 나한테도 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논술을 많이 안 써봤다라고 한다면 인원이 조금 더 적은 과가 좀 더 잘못 얘기했다.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하냐. 인원이 좀 더 많은 과가 유리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생기부는 꼭 확인하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에 생기부가 다 차 있어야 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언제 생기부가 다 끝나냐 하면 2월에 끝난단 말이야. 1000명 중에 1명 정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로. 뭐냐면 담임선생님이 착각을 했어. 2월에 다 하면 되겠지라고. 왜냐면 처음 이제 고3 담임을 해본가 봐.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내가 보기에 그래서 얘가 3학년 내신이 생기부가 텅텅 빈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전교 1등 하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대 간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으니까 생기면 반드시 원서 접수 전에는 한 번 정도 한번 확인해 봐라.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넣는다라고 한다면 내신 적용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어떤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내신이라도. 똑같은 여기 커트라인이 1.4등급인데 1.4등급이 나한테 유리한 학교가 있고 나한테 불리한 학교가 있어요. 반영 과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언제 한번 정리를 했듯이
고려대학교는 B가 있으면 안 돼. 서강대도 B 있으면 안 돼. 물론 안 된다는 게 완전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점수가 까져. 근데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이대 이런 데는 B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 없어. 성균관대는 B 있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들이 판단해요. 정성평가야. 예, 예. 뭐 그래서 근데 아마 그것도 대충 알 수는 있어요. 성대제 동영상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미리 사전에 한 번 정도 보고 넣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나보다 내신 좋은 학생이 지원하는지도 이것도 꼭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학교의 학생을 지나치게 많이 뽑지 않아요. 특히 같은 과에서 그 학교와 그 과 학생들을 많이 뽑지 않아요. 특히 학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대부분 학종으로 넣으니까 그런데 약간의 쿼터가 있어. 그러니까 봐서 나보다 내신 좋은 애가 있으면 과를 바꾸는 게 좋아. 네, 어떻게 내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쭉 해놨는데 어떻게 바꾸란 말이야? 라고 하는데, 바꿀 과들이 있어요. 비슷한 과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는 게 좋아요.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일반고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니까 얘가 한 3등급 정도 되는 애인데, 그때 좀 빵꾸가 났겠지. 보니까 성균관대 영상학과를 들어갔어. 일반고 학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학교에서도. 얘는 보니까 학교 갔더니, 선배가 그렇게 갔으니까 나는 한 2.2등급이니까 여기 그냥 붙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듬해에 넣었는데 떨어졌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사실은 떨어진 거지. 2점이 떨어지기도 한 거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떨어진 건 뭐냐면 그 학교 1.4등급이 거기에 넣었어요. 그러면 1.4등급을 뽑아주겠지 2.2등급을 뽑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경우들이 예상외로 많이 일어나니까 꼭 우리 학교 교내에서의 상황 파악은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나보다 내신 좋은 애 중에서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3명을 뽑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인원이 많은 데는. 근데 뭐 인원 5명 뽑는다 이렇게 될 때는 거의 한 학교에 2-3명을 뽑아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반드시 이건 파악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자소서는 빨리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소서 빨리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대단히 많이 물어보는 거죠. 자소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하는데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네, 제가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많은 부분들,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잡고 있다고 해서 이게 더 좋은 자소서가 또 나오는 건 아니야. 좋은 자소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네 인생이 좋지 않기 때문이야. 예, 정말 그거밖에 더 있겠어. 근데 그걸 낑낑이 잡는다고 좋은 자소서가 나오겠니? 그러니까 하루 만에 후딱 써요. 예, 하루 만에 후딱 썼으면 좋겠고, 그 시간에 오히려 이거 하라고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면접이나 논술 제대로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빨리빨리 써서 그냥 후딱후딱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자소서를 쓰기가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하냐면 자소서를 안 쓰는 대학을 골라서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자소서 그냥 하루 만에 쓰라니까. 괜찮아. 예,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뭐 자소서 진솔하게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대학에서 얘가 어떤 애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잘 쓰면 뭐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게 쓸 리가 없어. 그렇게 쓸 리가 없어. 예, 그런 학생들 몇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니 그냥 하루에 그냥 써가지고 내라고.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원서 지원을 할 때는 그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 내가 지금 자소 쓰기 싫어서 거기 지원 안 하려고 하잖아. 딴 애들은. 마찬가지야. 그런 대학이 오히려 기회야. 그러니까 괜히 자소서 쓰는 게 힘들어서 나는 안 넣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건 대학을 믿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뭐 대학을 믿지 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원서 접수한 전쯤에 각 대학에서 상담 그런 게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생각에는 가장 믿을만하죠. 왜냐면 그 대학에 뽑는 직원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 보고 넣어봐라 넣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와서 이제 저한테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자료가 같은 자료예요.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그 커트라인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들으면서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지 않는데 뭔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그분들은 대학 업무를 보기 때문에 평가 업무 아니면 또 평가 업무를 하는 거지 입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대학을 넣고 다른 대학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 대학을 넣는 게 좋겠네요 이러지 않아요.
그분들이 이 서비스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 많이 오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50% 정도의 가능성만 있으면 다 써보라고 해.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입학 관계자들 보면서 또 대학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자꾸만 이런 그 논란이 되는 얘기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오늘 진짜 TMI 다 한다. 예, 예. 이거 되게 많이 물어. 같은 날 면접이나 논술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넣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넣으면 어떻게 돼? 한 장이 날아가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넣는 게 좋아요. 에? 뭔 소리야?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둘 다 적정이라면 둘 다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면접 시간이 안 나왔는데 오전 오후로 달라질 수도 있죠. 이러면 이제 두 개 다 보게 되니까 흔한 시쳇말로 개꿀이지. 너무 좋지. 예, 이렇게 되는데 시간까지 겹쳤어. 이렇게 시간까지 겹치면 그러면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적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대학이 딱 맞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이게 맞는 건데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를 포기하니까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뭐 저는 도박을 못 합니다. 근데 내가 패를 다 까놓고 하는 도박이야. 저쪽도 다 까놓고 그럼 내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답답해. 여기가 올해 미어 터질지 아니면 올해 여기가 빵꾸가 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카드 두 장을 넣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봤는데 이쪽이 예를 들어서 빵꾸가 났어. 그럼 여기 가서 면접 보면 돼. 내가 합격하잖아. 근데 그건 사전에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두 개를 넣어놓으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거지. 여기가 빵꾸 났어. 그럼 여기 가가지고 시험 보면 돼. 여기 안 가고. 날짜, 시간이 같아. 그런데 그럴 경우가 많겠죠. 한번 생각해봐. 왜냐면 면접 날이 같은데 나도 지금 두 개 중에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애들도 두 개 고민하겠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이쪽으로 넣거나 이쪽으로 넣다 보면 한쪽이 쏠리겠죠. 그런데 나는 두 개 넣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거 지워버리고 나는 이쪽으로 가면 돼. 야, 좋은 거 가르쳐준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거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네, 그래서 두 개 다 넣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요거부터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다 넣었어. 그런데 시간이 같아. 그러면, 만약에 경쟁률도 똑같아.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럴 때는 최저가 높은 곳으로 가서 내가 최저를 맞췄다라고 하면 높은 곳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단계 배수가 낮은 거. 하나는 보니까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하나는 1단계 배수가 5배수야. 하나는 1단계 배수가 2배수야. 그럼 2배수 가는 게 더 좋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쟁률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경쟁률 낮은 곳으로 가는 것도 좋아요. 그죠?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두 개 있을 때 두 개 같은 날 있어도 넣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런 학생들을 봤어요. 면접이나 논술은 가가지고 시험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보고 나서 아쉬워요. 네, 나올 때 되면 내가 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내가 면접 좀 더 잘했을 수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라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들고, 특히 큰 시험이잖아. 큰 시험에 약한 학생들일수록 그지? 뭔가 떨고 뭐 이래가지고 잘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오전에 그걸 봤어. 면접을 봤어. 아쉽죠? 오후에 안 떨고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같은 날 뭐 여러 개 보면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오히려 두 번째 게 오히려 더 잘 봐서 합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안 피곤해. 예, 그렇게 안 피곤해. 그리고 1년 중에 하루인데 그걸 뭘 피곤하다고 그렇게 해서 안 넣니?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두 개 다 넣어도 괜찮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김원준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가 날짜가 같은데 두 개 넣어. 예, 웬만하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많이 원서 접수가 이제 한 3일 또는 4일 정도 돼요. 학교마다 3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첫날 넣을까요? 마지막 날 넣을까요? 이것도 물어보는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차이가 많아요. 이게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거 잘 보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안정 지원을 한다면 첫날 넣으세요.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 첫날 넣으세요. 그러니까 뭐죠? 원서 접수 시작하는 날 넣으라는 거야. 원서 접수 시작하는 날 넣어. 왜? 안정지원이면 어차피 내가 다음날 넣나 지금 넣거나 그 학교는 그냥 안정지원으로 내가 넣을 거 아니야. 첫날 넣으면 경쟁률이 올라가서 딴 애들이 안 들어와. 그잖아.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어. 한 4명 뽑아. 그런데 난 여기 어차피 넣을 거야. 예. 그러면
무조건 첫날 넣어. 그러면 여기 4명 다 차버리면 애들이 안 들어와.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하다가, 야, 여기 보니까 경쟁률 벌써 이만큼이었네? 하고 저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는 그냥 첫날 넣어. 인원이 적은데 내가 반드시 넣겠다. 혹은 안정지원한다. 이건 뭐 내가 첫날 넣으라는데 왜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 꼭 첫날은 뭔가 떨려서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뭘 떨리니 그냥 넣으면 돼. 뭘 떨리니 그냥 넣으면 돼. 그냥 넣으라고. 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향 지원이면 마지막 날 넣어라. 라는 거야. 경쟁률 끝까지 보고. 왜냐면 미어 터지면 내가 떨어지잖아.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 그죠? 이런 데는 마지막 날 넣고 비슷한 성향의 학과가 있으면 마지막 날 넣으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상향 지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학교를 어쨌든 경쟁률이 낮아야 내가 붙는데 그거를 첫날 넣으면 바보죠. 근데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떨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학생들이 3일이면 마지막 날 안 넣고 중간에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전화 와, 나한테. 선생님, 이번에 보니까 여기가 빈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첫날. 야, 그럼 내가 그래요. 야, 첫날 어떻게 하니? 거기 아니야. 저기 알 수 없으니까 좀만 기다려. 그래요. 다음날 하면 전화하고 와. 선생님,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개뿔. 네가 그냥 드러난 거야. 무슨 아직 알 수 없어. 세 번째 날, 이제부터 그러는 거야. 그럼 전화가지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 이제는 넣고 수능에 집중할래요. 저 넣었어요. 잘했죠. 흐흐. 이래요. 내가 그러지. 왜냐하면 이 경쟁률에 의해서도 대학이 달라지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예상외로 많아요. 진짜로 마지막 날 대폭발이 되거나 아니면 빵꾸가 나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약간의 그런 수시는 정시와는 좀 다르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얘가 마지막 날 넣으면 돼요. 또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지막 날 최종 발표가 나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일 날이 이 학교가 끝나는 날이다 라고 하면 13일 날 12시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6시가 클로징이야. 6시가 클로징이면 그러면 이거 보고 넣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 보고 넣으면 그러면 요 사이에 엄청나게 애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약간 점수가 모자라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왜? 너도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넣어라. 마지막 날 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학교도 있어요. 비슷한 성향의 학과가 많이 있으면 마지막 날 넣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런 학과들은 꼭 빵꾸가 나요. 예를 들어서 건대 생명과학 계열의 학과가 8개인데 고3 학생들이 보면 뭐 시스템 생명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고3 학생들이 보면 이과에 구분을 못하는 학교가 있어. 8개나 돼.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빵꾸 난단 말이야. 그럼 이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라고. 건대 같은 경우는 뭐 생명과학 계열이나. 근데 그런 데가 꽤 있어요. 보면 이 학교는 보니까 이름이 비슷해. 이름도 비슷하고 학과도 비슷하고 내 비교과로 다 넣을 수 있어. 이런 데는 마지막까지 보고 넣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티고. 어떤 학생은 또 이거 얘기했더니 원서 접수 마감된 다음에 넣으라고 착각하는 학생인데 그러면 마감되면 안 돼.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전에 최종 전에 최종 그 경쟁률이 나오는 거 있어. 그거 보고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반드시 1년 뒤를 생각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대단히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심리적 동요들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여기 적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봐. 이건 나의 입시의 관문이야. 그 다음에 대학 생활이 펼쳐질 거란 말이야. 아니면 재수가 펼쳐지든지. 근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안 중요해. 근데 이게 마치 끝인 것처럼 그래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냥 이번에 올해 대학 가야지. 가가지고 후회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반대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돼. 재수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재수하면 예상외로 아플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년 뒤에 내가 재수할 때도 이렇게 의연하게 할 수 있을까? 혹은 1년 뒤에 내가 이 대학에 갔을 때 정말로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 그러면 1년 뒤를 생각하고 내가 이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상담하는데 와가지고 엄마하고 애하고 제 앞에서 싸워.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막 이러는데, 그럼 나는 거기서 엄마 이겨라, 애 이겨라, 이럴 수도 없잖아. 정말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1년 뒤를 생각하고,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아마 수시 지원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FAQ는 다 한 것 같아. 제가 바라는 건 지금 한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행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 대학 합격하는데, 그때 내가 김원준 선생님 동영상 보고 오히려 잘 지원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난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찍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